안녕하세요. 이상큐브입니다. 한국 언론들이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사업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종종 보도하고 있는 것처럼 인도의 언론에서도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사업에 대한 관심은 대단합니다. 특히 인도 입장에서는 자국에서 개발한 테자스 전투기가 말레이시아에 수출이 된다면 인도 최초의 전투기 수출이라는 점에서 테자스 전투기는 인도 언론들의 지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 언론이 테자스 전투기의 기체 단가를 공개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인도 언론은 말레이시아 공군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 테자스 MK1A로 도전할 것이라고 지난 7월 21일에 보도해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공군은 조종사의 전투 훈련과 대테러 작전에 사용하는 영국의 호크 훈련기와 이탈리아제 MB339CM을 대체하기 위해 전투 훈련기 및 경전투기 도입 프로그램을 만들고 지난달 공식 제안일회서를 발행했습니다. 이 제안일회서에 대한 회신 시한은 9월 22일로 정해져 있고 한국하이의 FA50도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인도 언론인 인디안 익스프레스는 지난 7월 21일에 인도의 힌도스탄 항공기가 테자스 MK1A를 제안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보도해 인도의 참여는 확정적인 상황입니다. 인도의 언론에 따르면 HAL 관계자는 테자스 MK1A의 기체 단가 수출 가격은 30.9억 루피로 인도 공군용과는 다르게 구성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현재 언론은 테자스 MK1A가 말레이시아 수출에 성공한다면 HAL의 항공기 설계 능력을 해외 시장에서 인정받은 셈이 되어 이 회사가 판매하는 제품의 가치가 높아질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참고로 말레이시아 공군의 경공격기 도입 사업에는 총 8개국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FA50과 미국의 T-7A,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개발한 JF-17과 중국의 L-15B, 러시아의 YAK-130, 그리고 이탈리아의 M346과 체코의 L-39NG가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 공군은 이 프로그램에서 도입할 항공기에 FA-18D와 수호이 30MKM을 보완할 수 있는 전투 능력도 요구하고 있어 순수한 훈련기인 러시아와 이탈리아는 이 사업에서 손을 뗀 것으로 외신은 보도하고 있으며 한국의 FA-50과 중국과 파키스탄의 JF-17 그리고 인도의 테자스 MK1A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지만 말레이시아 언론들도 같은 이유를 들며 한국의 FA-50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운용 능력이 부족한 것이 치명적이다라고 지적하며 한국의 FA-50은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에서 승산이 없을 것으로 예측하고 결국은 인도의 테자스 MK1A와 중국과 파키스탄의 JF-17이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선 FA-50과 테자스 및 JF-17은 모두 다른 유형의 전투기들이라고 말하며 FA-50은 2인승 공격기인 반면 테자스와 JF-17은 1인승 전투기이며 훈련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전투기에 더 가깝다고 말했으며 FA-50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는 레이더와 항공 전자공학 및 엔진을 사용하고 있으며 현재 FA-50은 한국 공군 외에도 이라크와 필리핀 등 여러 나라로 수출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로 인해 FA-50은 신뢰도가 높고 안정적인 성능을 자랑하고 풍부한 지상무기를 장착할 수 있으며 가격도 저렴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국제시장에서 인정받고 있는 FA-50의 능력은 의심의 여지가 없으며 말레이시아가 찾고 있는 비행기가 훈련기 겸 경공격기라는 점에서 FA-50은 말레이시아에 적합하다고 말했지만 FA-50의 가장 큰 문제점은 중거리 공대공 전투 능력이 없다는 것을 꼬집었습니다. 말레이시아의 아이뉴스에 따르면 FA-50은 FA-18D나 수호이 30MKM을 보완하는 능력을 요구받고 있지만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의 운용 실적은 결여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FA-50은 주목할 만한 개량이 이뤄지지 않고 있으며 사이드와인더 공대공 미사일과 AGM-56D 공대지 미사일 모두 사거리가 25km에 그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은 KF-21 블로번에 탑재할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의 무장을 말레이시아에 제시했다라고 알려지고 있지만 그러나 말레이시아 측은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 탑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재 경쟁 기종인 JF-17 블록3는 200km의 사거리를 가진 PL-15 공대공 미사일과 사거리 350km에 달하는 나드 공대지 미사일을 운용하고 있으며 인도의 테자스 전투기 또한 작년 5월에 배치된 테자스 MK1에는 미국의 AIM-120 암람 미사일과 동일한 이스라엘의 중거리 미사일인 더비와 이미 수호의 30MKI에 통합하여 최종 테스트를 마친 인도가 개발한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인 아스트라가 탑재되었습니다. 인도가 개발한 공대공 미사일인 아스트라는 110km의 사거리를 가진 고성능의 BVRAAM 계열의 미사일입니다. 반면 JF-17과 테자스 MK1A에 대해서는 성능적으로 큰 차이는 없다면서도 운용 실적과 해외 수출 경험,
그리고 생산 규모를 고려하면 JF-17의 강세가 예상된다는 점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인도의 자국산 전투기 개발 계획은 몇 번이나 지연된 경험이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크다라는 점도 들고 있으며, 반면에 JF-17은 120대 이상의 양산 실적이 있으며 미얀마와 나이지리아 등에도 수출 실적이 있고, 아제르바이잔과 아르헨티나도 JF-17의 도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MK1A보다 평가가 높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JF-17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블록3의 양산 체제가 갖추어진 것도 높은 평가의 요인 중의 하나이며, 테자스 MK1A는 JF-17에 비해 기술적인 성숙도가 낮고 해외에 판매 실적이 없기 때문에 비슷한 성능이라면 JF-17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도는 수년 전부터 말레이시아 공군 관계자를 초청해 테자스를 어필하고 있어 제안 내용에 따라 JF-17을 누르고 승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인도 측은 말레이시아 공군이 테자스 전투기를 도입하면 말레이시아 현지의 테자스의 정비창 시설 설립을 제한하는 등 적극적인 제안을 계속해왔으며, 마침내 인도가 공들인 결과 말레이시아 공군 관계자가 인도를 방문하여 테자스 MK1A 제조 시설을 견학할 것이라는 현지 언론의 보도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인도는 우방국에게 테자스 MK1A를 인도 공군과 같은 가격으로 제공할 수 있다고 말해 더욱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한국의 FA-50에도 아주 기회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말레이시아 언론은 FA-50은 세계 기종 중 도입 비용이 가장 저렴하다고 지적하고 있어 말레이시아의 빠듯한 예산 상황에서 경전투기 도입의 우선순위가 성능이 아닌 비용으로 옮겨간다면 FA-50이 승자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의 FA-50 도입 비용은 3천만 달러에서 3,500만 달러로 추정되고 있으며, 인도의 테자스 MK1A의 도입 비용은 4천만 달러, 중국 파키스탄의 JF-17 블록2 도입 비용은 2,500만 달러 정도로 알려졌으나, 최근 나이지리아에 수출한 JF-17 블록2의 순수 기체 도입 비용은 4천만 달러이며 관련 비용을 모두 포함하면 약 6,140만 달러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얼마 전에 국내 언론에서 FA-50의 성능 개량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된 적이 있어 FA-50의 단점을 보완해서 말레이시아에 제안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경전투기 사업의 수주를 위해 기술 이전 카드도 꺼내들었습니다. 기술 이전 정도는 말레이시아 정부 측과 논의를 통해 결정할 방침입니다. 카이 측은 지난 4월에 방한한 아즈민 알리 말레이시아 경제수석 장관을 만나 방위 항공 분야에서의 점진적인 기술 이전과 인적자원 개발 등을 협의했습니다. 어쨌든 이번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말레이시아가 중요하게 여기는 공대공 능력에서 현재까지는 FA-50이 다른 기종에게 밀리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해외 언론들은 남중국해에서 중국과 분쟁 중인 말레이시아가 중국이 개발한 JF-17을 선택할지에 의문을 표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직까지는 한국과 중국 및 파키스탄으로부터 말레이시아 공군의 RFP에 참여한다라는 움직임은 관측되고 있지 않지만, 제안 의뢰서에 대한 회답 기한은 9월 22일이어서 이들 나라들이 정말로 참여할 생각이 있다면 슬슬 움직임을 보일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국 이번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사업은 말레이시아의 빠듯한 예산 상황과 현재 고조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분쟁 등이 변수로 꼽힐 것으로 보이며, 이런 상황을 잘 활용하여 한국이 말레이시아의 경전투기 사업을 수주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상큐브였습니다.